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속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또 자막으로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금리가 좀 요동치는 느낌입니다. 유럽 쪽이 특히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주요국들 중에 예, 금리를 가장 많이 낮춘 지역이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ECB 예. 쪽이죠. 근데 의외로 또 장기 금리,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인 불안과 맞물리면서 맞습니다. 장기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이틀 동안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하지만 예, 프랑스 30년 국채 금리는 2011년 이후 가장 높고 영국은 27년 만에 가장 높고 그렇죠. 일본도 발행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네. 사실 단기 금리는 이렇게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불안해지면 네. 이제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이게 채권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또 다른 안전 자산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찜찜한 네. 그리고 껄끄러운 그런 부담인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프랑스니 영국이니 사실은 이제 원래 부채가 많은 나라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더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데 그렇죠. 이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에서 진다든지 또는 총리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채권 시장이 붕괴하는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예. 정치적인 문제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유럽의 재정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유럽의 재정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저희에게 낯선 한 1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LTRO라고 해서 예. 장기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예. 이런 정책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장치 같은 것들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재정 문제가 걱정하는 것만큼 확산될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미국의 일부 이제 고용 지표들이 조금 못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미국의 경기가 또 나빠지면 전반적으로 또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어떤 장기 금리 불안의 여파가 아주 심각해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주초에 엄청 좀 많은 논란들을 그렇죠. 일으키고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약간 또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3개월이 이제 시간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다음 주에 있는 9월 17일, 네. 그다음에 9월 31일 날 트럼프 정부가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근데 이 법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취소를 해야 되고 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받은 이 관세 수입을 되돌려줘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대체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대체 법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물론 이제 IEEPA라고 하는 이 법안이 사실은 제일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일 편한 트럼프 정부가 쓰기에 가장 편한 법안이긴 한데 이게 없어도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상대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불법이 됐을 경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뭐 월마트라든지 예. 아마존과 같이 이런 소매업체들, 그렇죠. 당장 이제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업체들하고 아마 생필품을 많이 이제 수출을 하는 중국 쪽이 그렇죠. 이제 예.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 이게 이제 좀 현실화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대체 법안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좀 현실적으로 이게 관세가 취소되거나 예. 없어질 일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게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이제 저희처럼 무역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들을 마련을 할 거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좀 피로도는 좀 쌓일 수 있어서 차라리 이건 그냥 이대로 예. 가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음. 때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도 뭐 혹시라도 이 대법원에서 이제 뭐 불법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유통업체들 조금 더 이 소매업체들 지켜보시고 또 중국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죠. 중국 증시의 랠리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뭐 주춤하는 듯한데 어떻게 보시죠? 예, 사실 이제 어제 예. 중국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에는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좀 많이 만회를 하면서 좀 끝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칼을 꺼내 든 거죠. 그렇죠. 너무 중국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로 치면은 이제 공매도를 이제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뭐 계속해서 급등하는 거를 좀 막겠다라는 정책들을, 사실은 이거를 정책을 낸 게 아니고요. 네.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뭐 어쨌든 보도 자료 정도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정책을 내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정책이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시장은 또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약간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반기 때 중국 경제가 사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5.3% 정도 성장을 해서 사실 아주 중국 정부가 더 하반기에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필요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약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약간 머니 게임 형태로 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좀 갔었던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원했던 거고, 뭐 지금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금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채권으로도 가기가 힘드니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중국 주식 시장이 급등한 이후에 급락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정책을 좀 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잘 나가다가 제동이 좀 걸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게 과열 국면을 좀 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저는 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도 보시면은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뭐 캠브리콘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또 이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시장도 크게 뭐 상승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방향성을 영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상무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코스피가 3,100, 3,200에 갇힌 지가 좀 꽤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가 3,200을 처음 돌파한 게 7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두 달째 그 자리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 7월 31일
공교롭게도 세제 개편안 맞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거의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긴 한데 또 나쁘게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네.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떨어지진 않아서 네, 다행이다.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도 예, 좀 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어쨌든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거래 대금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6월 달에는 거의 매일 20조 이상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서 20조를 넘었었던 게 지금 14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래 대금이 이제 거의 3분의 1이 이제 감소한 상황이고 이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활발해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고객 예탁금도 줄었습니다. 네.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 날 71조 거의 72조까지 갔었던 고객 예탁금이 지금 65조대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근데 반면에 그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자금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이 좀 그 지속이 되는 거 아닌가, 횡보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국면이 좀 돌파가 되려면 결국 기대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 실적이든 정책이든 유동성이든 이게 그 기대가 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돈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좀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특히 뭐 투자자분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주주 조건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약간 연말까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연기가 된 측면들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올라오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현 국면에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실적인데요. 그렇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뭐 수출에서 뭐 이렇게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은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네. 여전히 그 기존의 어떤 주도주,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여기서 좀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려면 정책보다는 수출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예.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수출이 나쁘지는 않은데 관세율이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25% 적용을 네, 받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15% 적용을 받고 뭐 10월 달, 11월 달 수출이 좀 더 좋아지면 오히려 그때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위로 잡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